오늘 돈 문제예요? 예. 그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역시 이재화 변호사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렇죠. 법률적인 검토나 이게 어느 법에 저촉되는지 이 예.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님께서. 그리고 다른 변호사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예. 워낙 이 정치자금법, 선거법, 그다음 뇌물 이 재판을 제일 많이 해봤거든 우리나라에서. 지난 금요일 또 뇌물 무죄 받았죠. 예, 뇌물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무죄 받아도 또 되는 거죠. 왜냐면 이쪽으로 했으니까. 아. 그래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임상 실험의 결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최강 변호사도 훌륭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화 변호사 못 쫓아가요. 그렇죠. 실제 재판을 많이 해봐갖고. 그럼 20년 동안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이런 걸 주로 했었어요. 주위에 이제 좀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검찰 수사에 입회를 하면 네. 검찰이 쫄아요.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읽죠. 진짜 검찰이 쫄아요. 야, 다 알죠. 정관이어도 아닌데 왜 좁니까 검찰이. 아니 검찰 이게 쫄면 좋아요. 실제 수사를 저만큼 많이 한 검사들이 없죠. 우리가 뭐라 해도 계속 자기들만 자랑할 땐 해야죠. 저 눈을 아니 레이저 쏘면서 자랑하는 사람. 이재화 깔때기. 사슴의 눈을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레이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훌륭한 지금. 사람이 왜 이제 왔지? 이재화. 안 웃겨요, 그런 거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네. 이제 먼저 얘기했어요. 주제 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특수활동비 문제는 맞지. 특수활동비가 뭐 종전 정권에서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통치자금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통치자금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헌법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에 통치자금이라든지 통치행위 이런 것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통치행위는 피해권 아니에요. 원래는. 그거는 입헌군주제 때 국왕은 네.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국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통치행위가 있다. 예, 근대 헌법 체계하에서는 뭐 통치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법치주의라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그거 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든 아니, 변호사가 아닌 분들은 몰라서 논할 수 있지만 변호사쯤 되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통상 대한민국에서 통치자금 이렇게 부를 때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대상이 뭐냐라고 하면 주로는 대북관계이에요. 그 통치자금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표현이. 그렇죠. 일단 그 통치자금 자체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잘못됐지만 통치자금은 일단 대통령은 예. 법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예. 재임 기간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재임 기간 때 기소되지 않는다는 규정밖에 없습니다. 예외 규정은 그거의 한도 내에서 법치주의 예외가 되는 거고요. 재임 이후에는 기소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 이외에 어떤 명목이라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죠. 공소시효 중단이 아니라 보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기 끝나면 중단이나 보류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네. 임기 끝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처벌받을- 10년이면 10년이 이제 기산이 적용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무적인 성격을 갖고 돈을 썼다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장혜성 기자님. 보면은 우리가 이제 통치자금의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양되고 난 다음에 네. 그때 통치자금입니다라고 하면서 국정수 돈 가져왔을 때 네. 그 97년도 대선하고 이 98년도 아셈 회의 갈 때인가 007 가방 두 개를 네. 이종찬 국정원장이 2억을 가져온 예. 거 뭡니까? 이게 통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그게 왜 통치자금이냐면 노태우 때까지 군사독재 정권이거든요.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독재 권력이니까. 독재 권력이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의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고 네. 자기들끼리 총칼로 들어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의 관성으로 5년 더 갔던 게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왜냐하면 민자당 합당했으니까. 그리고 97년도에까지도 통치자금이 어찌 보면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매우 높죠. 예. 사실상 통치자금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돈을 함부로 집어다 쓰는 사례가 꽤 있었을 거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예. 그게 중심은 아니신 그게 거죠. 좀 질문이? 그렇죠. 그래갖고 네. 97년도 이제 통치자금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네. 왔는데 그거는 지금 이재화 변호사 말씀 따르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위법이고요. 위법이고. 대통령이 통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예산을 배정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지금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를테면 그것이 어떤 자금이든지 간에 그것은 정부가 마련한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만든 정부 돈이란 그렇게 말이에요. 하면 실감이 안 나요. 네. 장윤수 기자하고 저하고 낸 그렇죠. 돈이에요. 여기 셋 다 이자 낸 변호사도 다 거예요. 냈어요. 예, 우리 국민 여기 세금. 카메라 PD님들, 예, 다 작가님도 낸 다 거죠. 낸 돈이에요. 우리 돈 예. 달라 그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돈을 맘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북한 관련해서 뭔가 좀 뭐 작전이 필요하다거나 대북 관련된 활동이 필요하다거나 하면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용인되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를테면 지금의 시대는 그렇게 국민 돈, 국민 세금, 정부 돈을 맘대로 이렇게 써도 되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아무런 법률적인 제재나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갖다 썼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네. 그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는 건데, 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예산할 때 특수활동비를 만들면 편성을 되죠. 하면 되는 예.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썼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뭐 어디 가는데 이를테면 무슨 돈이 필요하다. 이거 다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 명목화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이 금액은 도저히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봉근, 이재만 이런 소위 문거리 3인방한테 명절 때마다 3천만 원씩 줬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댓글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던 변창훈 검사, 7인 7명 중에 한 명이었었나요? 변창훈 검사 그때 파견 나갔던 검사죠? 예. 투신해서 지금 병원 이송 중인데 위독하답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 댓글 수사 방해, 이 의혹을 받고 있었던 분인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한 것 오늘 같은데.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면 곧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출석을 안 하나 보죠? 이재용 지금 고등법원 검사는 예. 아침 10시 20분부터 지금 진행 중이고 예. 오후에 아마 변창훈 검사가 영장 실질 심사. 심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부산 그분- 장호중은 포기를 했고요. 네. 장호중 구속됐나요? 장호중 검사장은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면 오늘 밤중에 결정되죠. 3명이죠, 검사가 총. 예. 3명. 그 중에 막내 검사인가요? 변창훈 검사가? 그렇지 29기예요. 29기. 그럼 막내인가요? 셋 중에. 셋 중에 29기지만 부장검사예요. 부장검사. 지금 북부지청. 지금 북부지청인 걸 알고 있는데. 부장검사. 예. 북부지청의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참 검사라는 기본의 본분 자체를 망각한 아니, 그러니까 검사로서 그 국정원에 파견됐으면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해서 네. 파견되는 거잖아요. 국정원을 견제하고 국정원과 이런 정보 유통을 하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건데. 국정원 직원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 법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도와주면서 인권 수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와 목적으로 갔는데 전혀 그와 관련 없이 무슨 가짜 사무실 만들어 세트장 영화처럼 그럼요. 만들어 놓고 허위 진술 강요하고. 행정부의 이렇게 법치주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말한 준법 그러니까. 감시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저도 망각한 거죠. 2014년 2월서부터 네. 팟캐스트인데 팟캐스트에 법적 구속 요건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도 매 방송마다 제가 변호사를 한 명씩 꼭 앉히잖아요. 이유가 있죠. 최광욱 변호사 이제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불법적 요소를 해서 또 물론 감옥을 안 가려고 그러는 의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법의 균형 감각 속에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훌륭한 정치인이 있는데 갖고 그 범죄 행위를 도모해 준 거 아니에요, 같이.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찌됐든 당시에 이 댓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선거민주주의를 완전히 근간을 흔든 아주 심각한 사건이고 이것은 실체를 밝혀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됐는데 그 자체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요. 참 상당히 안타깝네요. 목격자에 따르면 변창 검사 오후 2시 30분께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 한 10m 좀 넘는 건데요.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 좀 안타깝네요. 진짜. 본인은 아마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자기의 했겠다 불법 그랬겠죠.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럼 검사 도인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게 그때 장원준 검사가 그 대빵 아니에요, 대빵. 아, 네. 대장. 네. 리더. 그럼 장원준 검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검사들은 군대 조직하고 똑같거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우리가 촛불을 들고 1,7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군사 정권은 병영 바뀌었지만 문화가, 예, 예. 군사 병영 문화가 도처에 있어요. 학교면 학교, 뭐 감옥이면 감옥이면 감옥, 뭐 그래서 검찰이면 검찰, 언론이면 언론 다 법률가인데, 있어요. 법률가인데 네. 단순히 뭐 그냥 그 일반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법률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윤리적인 직업윤리. 직업윤리가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망가져도 우리가 이제 국민들 충격을 받는 게 검사가 저 정도 망가질 수 있느냐.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를 갖다 놓고 압수수색 할 때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했던 댓글 수사에서 핵심적인 네. 국정원 직원을 소환하려고 했는데 러시아로 출장 갈 필요 없는데 출장을 일부러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로 이렇게 해도 된다. 2013년에? 예. 이제 이재영 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렇죠. 했고, 두 분 다 이제 법정에서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법정 재판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위정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치주의를 뭐 적극 나서서 망가뜨린 거거든요. 이건 검사가 아니라 조폭이죠. 조폭 비하하지 마세요. 그건 조폭 비하 발언이에요, 이건. 아니, 조폭이란 이야기는 조폭의 불법 행위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불법 행위는 비하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폭은 다 불법이에요, 근데. 조폭은 다 불법이에요. 뭐 비하지 말고. 근데 저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소위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국정원의 이제 국민 세금을 뭐 통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떡값으로 막 나눠주고,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게 이를테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권이 계속 갈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범죄에 그냥 맞아요.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래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겠지. 법률적 도덕성, 예. 법의 정의성, 네. 법의 적법성 이런 등등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 때 했던 거 봤더니 예. 대통령은 왕이고 대통령 자기 먼저 내 나라고 내 집이고 그러니까요. 내 재산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실제, 봤는데 예. 돈이 떨어지니까 이재만한테 돈 가져오고 그런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작년 들어갔죠. 9월 달에. 예. 그렇죠. 작년 이제만. 9월 달에, 7월 달까지 이제 분위기가 이제 태블릿 뭐 보도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수상하니까 일단 중단시켰다가 9월 달에 다시 그렇죠. 돈 갖고 오라고 2억을, 두 배로 늘리라고 그랬죠. 2억을 받아서 그 관제에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를 최순실 도피 자금으로 주려고 했을 것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 예. 이제 9월 3일 날 최순실이가 독일로 갔고 그게 한 열흘 이후에 예. 갖고 왔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가기 전에 전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근데 독일로 미리- 송금했나? 미리 송금은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미리 최순실에게 돈을 전달하고 그걸 메웠을 가능성은 있겠죠. 어디서 땡겨갖고 예. 마이크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그 심판 청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상을 하고 변호사비 등등으로 많이 들어갈 것을 목돈이 들어갈 것으로 했기 때문에 쟁여놨구나. 그러니까 미리 예. 비축을 좀 해놔야 됐다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검찰 수사는 예견이 됐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사실상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두 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변호사들이 500에서 2천만 원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받아가지고 그 수임료가 5천만 원인가 뭐 그랬다는 거 그게 이제 같아요. 추정인 다 SBS 확인된 보도는 것들은, 다 확인된 예.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된 거는 예. 그 탄핵 심판 사건에 일반 그 유명 변호사 아닌 사람들은 500만 원 받은 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이재화 기자님. 예,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 몇 사람 있으니까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 얼마 받았냐고 사석에서 물으니까 네. 500 받았는데 네. 지금 저 박근혜 주 변호사가 누구예요?
유영아. 유영아 변호사는 변호사. 얼마 받은지는 모르겠다. 유영아 변호사가 나눠줬대요. 현금으로요? 예. 야, 유영아 변호사는 유영아 완전히- 나눠줬는데 그 유영아 변호사 적어도 유영아 변호사는 얼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마 남은 돈 지가 다 먹겠지. 형사사건별로는 그보다 저 7명이잖아요. 네. 7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고 예. 그거 배당도 유영아 변호사가 했다고 이야기. 자, 이자만 안 본 건 정호성 다 돈 받았죠? 네. 자, 이게 온갖 방송에서 다 제각기 얘기해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돈 뇌물을 달라 주겠다는 약속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난 이 얘기가 설득력 있어요. 그러면서 예. 그게 저 차떼기. 광고 네. 2002년도 그러니까. 차떼기. 예. 그 얘기 해보세요. 그 설득력 예컨대 있더라고. 그 차태기 사건에서 이회창하고 재벌 총수하고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이거냐고. 그런 거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거냐고. 예. 그거는 둘이서 두 사람씩 통화를 하든 만났든 간에 그 선문답을 하면서 아, 그, 오케이 이렇게 저 내가 이해창이 예를 들었고, 그, 여기 재벌 청소 모처럼 한번 해봐요. 자, 이총수님. 예. 이번에 아시잖아요. 대선 뛰는데 또 생각보다, 실탄도, 예. 아니, 실탄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죠. 하잖아요. 좀 가만히 있어요. 뭐 요즘 기업도 잘 돼. 기업도 좋고, 저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돕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돕고 삽시다. 그럼 예, 총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요. 총재님이, 예. 총재님이 만남 광장에서 보시죠. 예. 이모 변호사를 제일 총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분 보내시면 될 겁니다. 이자 변호사 보내서 걸리면 감옥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안 하죠. 그 정도 하면 실제 이회창 총재는 서정우 변호사를 보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정점에서 네. 정점끼리 서로 전화를 그 선문답을 하고 돈을 주고받는 건 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자만 안 본 건 그다음에 이 누구죠? 정호성? 기조실장 이현수? 이현수. 예. 아 그분은 이현수 기조실장하고는 위에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돈이 예. 오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국정원 자금에 아무리 특수활동비, 특수공급비를 하더라도 기조실장 혼자 쓰면 못 움직여요. 국정원장의 재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그렇죠. 거고. 자 그래서 돈을 줬어요. 예. 뇌물인가요? 뇌물은 두 가지죠. 뇌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직무 관련성은 대통령과 예.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들과 봐야 되는데 국정원 대통령의 직속이잖아요. 예.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게 자리 문제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 관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조실장이든 국정원장이든 대통령의 한마디면 잘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가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 끝.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디에 사용하는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 용초를 따지면 그러니까 못하거든요. 이거 언론에서 잘못 법률 비법률가들이 잘못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용처를 밝혀야 성립을 확정시킬 수 있다는데 이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런 장유성 기자 집에서 돈을 훔쳐갔어요. 예. 어디 쓰든 무슨 관계가 있어? 훔친 거지? 훔친 이미 게 훔치는 중요해요. 순간 예. 범죄는 성립했다. 예. 근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일부러 돌려줬는데 양형의 고려 요소입니다. 아니 장유성 기자 집에서 훔쳤어요. 예. 훔쳤고 고아원에 다 나눠줬어. 그럼 불법 아닌가? 불법이죠. 그렇게 한 썼든, 거예요. 이게 예, 이제 그러니까요. 형량을 정할 때 어느 정도 고려 요소가 되는 거고 용처를 밝히는 것은 그 부분에 이제 재질이 예컨대 이걸 더 갖고 악질이냐? 불우이소를 도왔다 이러면 형량을 좀 낮게 하겠죠. 예. 그런데 뭐 이거 갖고 개인 시술을 받았다. 아파트를 샀다? 예. 예. 기치료를 받았다. 최순실을 줬다? 예. 옷값에 썼다. 예. 특히 예. 최수빈이 도피자금 마련했다 예. 이렇게 하면 예. 재질이 나빠지는 보톡스 거죠. 맞는 데서 줬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디다 썼는지 너무 그 궁금하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는 공범들 관계에서 예. 이게 뇌물이잖아요. 뇌물을 실제 배당을 받은 사람 양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 심부름꾼과 그 중에 예컨대 이재만 안봉근 같은 경우는 정호성이 돈을 빼돌고 아파트 샀다든지 그렇게 다 훔쳐버려야 된다. 1년에 3천만 원 곱하기 4하면 1억 2천 받았다 이러면 이 부분에는 뇌물 받은 부분에 일종의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양형에는 상당히 고려됩니다.
고려된다는 게 양형이 높아진다는 거죠. 예. 단순히 대통령이 시켜서 예. 비서관인데 시켜서 어쩔 수 했다고 하면 그 방조범까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형량이 뚝 떨어지죠. 방조범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는 형량을 강경할 뿐만 아니라 거듭 강경할 수, 또 한 번 더 강경할 수 있거든요. 방조범은 법률사 반드시 강경해야 되기 때문에. 아, 감경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제만 안 본 거는 이미 방조범 수준을 넘어선 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연 3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일단 떡값 명목으로 예. 요즘 떡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은 떡값 명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재미없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떡값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공동정범으로서 깊숙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방조범 수준이 아니라 뇌물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보면 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진술은 있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구치소에 가서 검찰이 그 방문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어요. 입을 닫아버리면 모르네? 입을 아니야, 닫을까? 근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근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진실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아니야. 그 문제도 이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거는 확인됐습니다. 네. 본인의 진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피해자 신문 조서는 새로운 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겁니다. 피의자 차기 방어권. 피해자를 소환해서 진술 거부권 고지한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자기 방어권을 준다? 그럼요. 소명 그리고 기회를 줘야 돼요. 확인은 됐는데 검사라는 하고 싶은 것은 말 해봐라 이런 거예요?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뭐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마이크 치지 마세요. 피해자 유리한 진술도 수사 기록에 남겨놓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법정에 갔을 때 예. 검사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피의자가 충분히 자기 방어권을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지만 본인은 거부했다. 아니면 소환해서 이러이러한 증언을 했지만 증거에 따라서 또 다른 제3자의 증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재판할 때 다 참고가 되는 거죠. 충분히 줬네 기회를. 그리고 진술할 때 그거를 검사가 고지를 하잖아요. 네.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되고 거부할 권한이 유리한 있고.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진술은 하면 언제든지 조서에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불리한 진술을 만약에 진술 거부를 포기하고 하면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재판 받을 때 피의자가 네. 피의자는 그 위증이나 허위사실 이런 거에 그 추가로 죄를 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는 용인해 주는 거예요. 아하. 자기 비호의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 네. 예, 많이 그거는 하는 권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대부분이 피해자 신문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그거는 권리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안 해도 이 사건 아무 관계가 거지. 없다.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적법 절차에서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기회는 피해자 신문 조서를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은 해야 되고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받을 길이 자, 그럼 없습니다.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예. 자, 직무용, 그리고 그 뇌물죄, 네. 이현수, 예. 직무연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국정원장 했던 세 명의 국정원장, 이병기 등등. 예. 자, 직무연관성 있으므로 뇌물죄. 네, 뇌물죄는 이미 성립됐고요. 근데 그 원장들도 성립이 돼요? 뇌물 공격죄가 성립하죠. 이 여러 권리네. 그렇게 그래서 되죠. 게이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형 사고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국정원장이 저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때 남재준? 남재준 제가 제일 크죠. 남재준 원장이 그게 이제 이른바 법률 성계적 공동정범이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정원장 이병호라든지 그 두 번째가 누구죠? 그게? 이병기 아니에요? 이병기, 이병호. 이병호잖아. 이병기 국정원장은 자기가 개입한 때부터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뇌물 공격죄 승계적 공동 정범. 정범. 야. 가담한 시점부터 책임을 지지 그 이전의 것까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안 집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재준이 시작을 했어요. 네. 자, 우리 뇌물관계 돈 줘라. 했는데 이병기가 왔어. 보니까 돈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저 끊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끄떡떡 있는데 여기서부터 남재준의 죄는 원초적이기 때문에
제일 크고 예. 이병기 같은 경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적극적보다도 조금 소극적이가 좀 떨어지고 그때부터 했어요, 그냥. 그때부터. 자기 임기 때까지만. 근데 남재준은 그 이후까지 쭉 가는 거예요? 남재준은 그 이후에 이제 기소실정이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임 기간 중에 다 출하고 했다면 계속 이미 간다. 그때까지 다 되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세 명의 국조원장도 다 뇌물 공유였지. 그다음에 이현수 뇌물 공유였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뇌물 수뢰죄. 수뢰죄. 박근혜 뇌물 수뢰죄. 네. 일단 여기서 기소되는 사람들만요. 계산도 잘하는데 6, 셋, 네. 하나, 10명. 10명. 그다음 기조실장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고 손실죄는 모두가 공범. 야, 국고 손실죄가 큰데 국고 손실죄가 5억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인데. 무기까지 되는 거죠. 10년 이상에서 예. 무기징역. 아, 국고 손실죄는 특가법상 제5조 국고 손실죄. 제가 오늘 변호사님 두 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반 기업체 횡령의 네. 10배로 재질이 나쁜 걸 봅니다. 특경법상보다 특가법이 더 나쁜 그러니까 거예요. 네. 특경법상의 횡령은 50억 이상일 때 양형을, 법정형을, 국고손실죄는 5억 5년, 이상에 5억 똑같이 일 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10년 특경법. 이상은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특경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고 처벌법. 네. 특가법상은 뭔지 잘 모르요 특정 가중처벌법 어쩌고저쩌고. 특정 범죄 범죄 가중처벌법. 특정 범죄 예. 그래서 등에 관한 요거는 가중처벌법이죠. 국고손실은 특가법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특경법은 50억이 넘을 때 10년에서 네. 무기. 네. 특가법은 5억이 넘을 때 10분의 1인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국민 세금에 손을 댔기 때문인 아니, 거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우리 돈. 우리 돈. 장 기자님하고 내 국민 돈. 세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돈. 내 그러죠. 돈. 이재하 변호사님 돈. 네. 그래 내 돈 딱 와요. 논리도. 여기 그 카메라 기사님들 돈. 다 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렇죠. 횡령죄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어야 구속되는데. 근데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일전 한 푼 쓴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받아고 최순실 줬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개도 안 있잖아. 아니죠. 본인이 서는 거는 다 공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시절에 그쪽 정당에 출입할 때. 예, 출입할 때 그 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 너희는 나의 백성. 고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고 정치를 몇 년을 했는데 벌써 십몇 년 넘게 정치하신 분이 설마 그런 생각을 하겠냐 했더니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라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제가 언젠가 컨틴전시 플랜 얘기했었지만 네. 이 정권은 50년, 100년 해야 된다고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소한 20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국가 예산이든 뭐 사람이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아니라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자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법이고,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네. 군주였었죠, 군주. 네.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 내가 쓰면 공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고황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제 같이 방송을 했지만, 정두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는 면담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면은 이분들 만나려면 이분들이 어린 친구들인데 미안합니다. 이 친구들 만나러 오면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면담을 해갖고 청탁을 하기 때문에 면담료를 주는데 임기 내 4년 동안 1인당 1,000억은 넘었을 것이다. 관세를 내네, 관세. 예. 통관세 그게 받는. 1,000억은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통장으로 주지 않고 현찰로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현찰 탐지기를 만들어 갖고 현찰 탐지기를 가졌지. 가져서 현찰이 딱 나오면 이 사람들 돈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 이게 그렇죠, 정말 얘기해요. 저 현찰 탐지기에 엄청 웃었는데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2014년 그 11월에 정윤회 게이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것이 그 십상시 파문이었어요. 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냐면 정윤회 씨를 만나려면 그리고 인사청탁하는데 7억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이켜
봐서 저는 조사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비자금 사건이 비단 이 국정원의 어쨌든 특수활동비만 손대지 않았을 것이고 그밖에 다른 영역에서의 그런 자금들이 공공연하게 전달이 근데 됐다면 그게 아니 이게 조사- 이자 변호사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이자 변호사한테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증거가 하는데. 나와야 조사를. 아니, 이자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작년에 네. 여름 8월 15일, 12월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나왔을 때 제가 기자하고 얘기하다 야 사면복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자가 자기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선배 사면복권 안 되고요. 한 30억 갖다 좀 해줄 거요. 어디다가요? 박근혜 정부요? 청와대에다가 그래서 야 미쳤냐 그랬더니 저건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근데 그게 내가 그때 실화예요? 속으로 이거 싫어요. 그래서 이 기자한테 저도 뭐 들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진짜요? 기자한테 그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다니까 집사람은 그러고도 하자는 거야. 30억을 내자고요? 아니 이제 그러고도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이제 집사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자더러 그럼 또 들어가는데? 야 기자더러 그 뇌물이죠. 뇌물 네. 뇌물이죠. 너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는데 그 어떤 그런 거-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 난 그것도 참.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였었는데 네. 그 청와대가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공천 그 새누리당 공천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건데 그 얘기는 뭐 황관 공공연한 정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황관 황관 정치. 정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우려했던 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게 황관 정치가 병행할 것이다.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모르니까 주변 문거리들이 황관이 돼서 황관들 하려면 다 통관세를 기본적으로 받잖아요. 통과세 자기들이 면담료. 권력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라 이렇게 하는 게 황관 정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은 늘 문이 잠겨 있었어요. 국회의원회관에 박근혜 대통령. 네, 그러니까 취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붙잡고 몇 마디 물어봐도 잘 답변을 안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안봉근 저 양반은 위험한 게 예, 경찰 인사는 저기서 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예. 저 지금 수사하게 되면 속속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빠져나가기 이제 영원히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호성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정호성과 관련된 예. 내관만 건드린 거다는 그렇죠. 이야기가 횡행했었죠. 예, 최순실 게이트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재 변호사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끝났어요.